안녕하십니까. 가설 검정 t-테스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이론 시간에 했던 가설 검정의 방법 한번 볼까요? 자,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평균 검정, 모집단이 1개일 때와 2개일 때로 나뉘죠. 모집단이 1개일 때 모분산은 모르고 표본수가 작으면 t-테스트를 사용합니다. 작다의 기준은 30개. 자, 이 경우에는 원샘플 t-테스트를 사용하고 t-테스트 원샘플이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자, 그리고 모집단이 2개인데 두 집단의 모분산이 다르면 t-테스트를 사용합니다. 독립표본 t-검증은 투샘플 t-테스트라고 부르고 두 독립표본이 등분산임을 가정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모집단의 전후를 비교할 때는 t-테스트 REL이라는 함수를 부르고 쌍체 표본 t-검정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세 집단의 평균을 비교할 때는 아노바를 사용합니다. 아노바는 한국어로 하면 분산 분석입니다. 이때는 이제 f_1way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세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데 왜 분산 분석이라고 부르느냐? 세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산을 이용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아노바라고 부릅니다. 모분산을 검정할 때는 모집단이 하나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2개인 경우는 F검정을 사용합니다. 범주형 변수의 검정은 변수가 1개일 때는 카이제곱 검정을 쓰고, 자, 이때는 적합도를 검정하고요. 카이스퀘어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리고 변수가 2개일 때는 카이제곱 검정의 독립성과 동질성을 검정하고요. 카이스퀘어 컨틴전시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이 가설 검정의 방법 눈에 익히시고요. 자, 실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일 표본 t-검정 실습입니다.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주어진 데이터는 블랙 체리 나무 31그루네요. 둘레와 높이 부피가 저장되어 있고요. 자, 이 표본의 나무의 그 높이 평균이 모평균과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 표본 t-검정을 통해서 답하고자 하고요. 가설이 보시는 바와 같네요. h0가 x바는 75야 라는 거고 h1은 75가 아니야 라는 겁니다. 자, 이 데이터들은 모두 정규 분포를 만족합니다. 가정이죠. 자, 표본 평균 구하고 검정 통계량 구하고 P값 구해서 가설 검정 결과를 채택 혹은 기각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자, 라이브러리 임포트 하고요. 데이터 불러오겠습니다. 자, 불러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데이터를 한번 봐야 되겠죠. print df.head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요. 네, 그 다음에 print df.info 보겠습니다. 네, 31개고 넌널 데이터네요. 전부 다 숫자고 print df의 describe 한번 볼까요? 자, describe를 보니까 여기 평균이 있죠. 그 다음에 최소값이 있고 최대값이 있습니다. 자, 이 값들의 어떤 간격을 보니까 대략 정규 분포의 형태를 띠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먼저 뭐예요? 표본 평균을 구하세요 라는 겁니다. 표본 평균 한번 구해 볼까요? 우리 하이트였죠? df의 하이트입니다. 하이트. 이거의 mean을 호출하시면 되고, 얘를 어떻게 합니까? 소수 둘째 자리까지 라운드 처리를 해줘야 되네요. 자, 이렇게 라운드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변수로 하나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print x 하시면 되죠. 그러면 76.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요, 요거를 전체 화면으로 바꾸고 하겠습니다. 자,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검정 통계량을 구하라고 합니다. 검정 통계량을 구할 때는 세트의 t-테스트 원샘플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df에 하이트를 넣고요. 네, 그 다음에 평균의 가설로 잡았던 값이 뭐였어요? 75죠? 이 값을 집어넣습니다.
이 함수를 실행하면 리턴되는 값이 검정 통계량과 p-value입니다.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et은 라운드 해서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죠. 그리고 print stat 하겠습니다. 자, 했고요. 자, 그 다음 p 값을 구하라고 했죠. p 값은 이미 구해놨어요. p-val. 네, 구해놨고 얘를 이제 채택하거나 기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esult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먼저 p-val이 우선인가요? p-val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소수 넷째 자리까지 라운드 p-val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rint p-val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고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0.3892 나오네요. 0.05보다 p-value가 유효확률이 크죠. 그러면 얘는 일단 뭐 아시겠죠? 예, 얘는 의무가설을 채택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채택이라고 바로 쓰지 않고 이렇게 if 조건문을 써가지고 조금 더 확실하게 들어가겠습니다. result는 채택이라고 값을 선언하고요. if p-val이 0.05보다 작으면 result는 기각이죠. 기각이고요. 크면 채택이 되는 겁니다. 자, print result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행하면 채택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독립표본 T검정 실습이고 투스 그로스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 기니피그 60마리의 치아 길이, 투여한 비타민C의 종류, 투여량이 있는 데이터를 줬네요. 자, 이걸 가지고 오렌지 주스를 투여받은 기니피그의 치아 길이의 평균과 아스코르브산을 투여받은 기니피그의 치아 길이의 평균이 일치하는지 독립표본 T검정으로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은 보신 바와 같이 두 개의 치아 길이의 평균이 똑같다라는 거고요. 대립가설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변수는 보시는 바와 같네요. SUPP 같은 경우는 VC하고 OJ라는 게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표본 평균 X의 OJ 바와 X의 VC 바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검정 통계량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가설을 채택하거나 기각하라고 나와 있네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부터 로드하고요. 로드한 데이터 한번 봐야 되겠죠? print df.head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print df.describe 보겠습니다. 위에 거는 주석 처리하고요. 네, 값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describe를 실행하면 평균하고요. 최소값, 최대값을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정규 분포 형태를 띄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점검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df의 뭐 인포 또 한번 실행해 보면 좋겠는데, 네, 한번 실행해 보죠, 뭐. 네, 뭐 너무 이렇게 건수가 없고 컬럼 수가 적으니까, 네, 이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을 한번 볼까요? 표본 평균. 문제의 표본 평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DF의 SUPP가 VC인 애들하고요. 그 다음에 DF의 SUPP가 OJ인 애들을 뽑아야 되죠. OJ. 자, 이걸 불린 조건으로 해가지고 값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DF의 ROC를 사용해야 되고, 실제 가지고 오는 값은 치아 길이니까 렌을 가지고 오면 되겠죠. 네, 이 값입니다. 이 값, 그리고 또 하나는, 자, DF의 ROC 해서요. SUPP가 OJ 이내의 렌을 가지고 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자, 이게 VC의 렌이고요. OJ의 렌입니다.
이렇게 값을 가지고 온 다음에 뭐랍니까? 이 데이터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예, 평균 VC의 len의 min 이 값을 구하는 거고, 이 값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프린트를 하는데 라운드 처리를 하라 그랬죠. 그래서 소수 둘째 자리 하시고, 두 번째 라운드에 OJ의 len이잖아요. min 가지고 오고 두 자리.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표본 평균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평균을 구해보니까 일단 16.96과 20.66이네요. 자, 오렌지 먹이는 쪽이 조금 더 긴 것 같습니다. 자, 표본 평균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검정 통계량을 구해야 합니다. 검정 통계량은 세트에 test ind를 써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VC의 len, 잠시만요. VC의 len 하고요. OJ의 len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 두 개의 값을 넣어서 비교를 하는 거죠. 같다 다르다가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양측 검정이 되는 겁니다. 양측 검정.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걸 수행하고 나면 검정 통계량과 p-value가 오죠. 이렇게 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셋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라운드를 하는데 소수 둘째 자리까지 하라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스탯 출력할게요. 자, 이렇게 출력하면 마이너스 1.92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위 통계량에 대한 P값을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P값은 이미 구했죠. 네, 이미 구했습니다. 이 P값을 소수 넷째 자리까지 라운드 처리를 하라 그랬죠. Pvel 넷 이렇게 넣어주고요. print Pvel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0.0604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채택하거나 기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리절트는 채택. 자, 이렇게 선언을 해 놓고요. if로 비교를 하겠습니다. if pvel이 0.05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리절트는 기각이 되는 거죠. 기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print result를 하겠습니다. 자, 이건 채택이 나올까요? 기각이 나올까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당연히 채택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0.05라는 유의수준 값보다 크기 때문이죠. 0.0604니까. 자, 그렇게 해서 채택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쌍체 표본 T 검정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는 인섹트 스프레이 데이터입니다. 자, 주어진 데이터, 이 데이터에는 여러 지역에서 스프레이를 뿌리기 전과 후의 곤충 수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해당 스프레이가 구제 효과가 있는지, 약효가 있는지, 쌍체 표본 T 검정을 통해서 답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약을 뿌리고 나면 곤충의 수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무가설은 after spray 빼기 before spray라고 해서 before spray의 값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after spray 빼기 before spray. 아니요, 값이 큰 게 아니죠. after spray가 약을 뿌리고 난 거니까요. 그래서 after spray 값이 오히려 before spray보다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온 거죠. 그게 기무가설입니다. 자, 대립가설은 after spray가 before spray보다 값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값이 나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이라는 걸 만든다라고 하면 이 약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보시는 바와 같이 수립을 합니다. 자, 이렇게 수립을 했고 문제가 자, 표본 평균을 구하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검정 통계량을 구하라는 거. 그리고 p-value를 구하고 유의수준 0.05 하에서 가설 검정 결과를 채택하거나 기각하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있죠.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이브러리 임포트하고 데이터 로드 해야 되겠죠. 자, 라이브러리 임포트 했고요. 데이터 로드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로드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데이터를 봐야 되겠죠. 네, df.head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숫자고요. before spray, after spray 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df.info에서 전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이 데이터 프레임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인지 인덱스가 36개, 그러니까 36개의 행이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리고 전부 다 넌널 데이터네요. 전부 숫자형이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 보고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살충제 뿌리기 전후의 곤충수의 차이의 표본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충제 뿌리기 전후. 자, 우리 가설 세워놓은 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After spray 빼기 before spra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설 수립해 놓은 이 산식을 그대로 써가지고요. df에 after spray 빼기 df에 before spray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diff라고 이렇게 줄까요? 네,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였죠? 라운드 diff를 평균을 구하는데 이거를 두 자릿수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뒤에 이거를 mean of diff 이렇게 변수를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네, 첫 번째 문제는 푼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오류가 났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코드를 짜는데도 오류가 나네요. before, 예, 여기 오타가 있었던 거죠. before spray. 자, 이렇게 오류가 나면 당황하시지 말고 오류 난 그 메시지의 제일 밑에부터 보시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12.0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 통계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가설은 우리가 스태츠 패키지에 test rel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자, 이 rel 함수에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어떤 값이 들어가냐면, 여기에, 자, after spray 값 하고요. after spray 값, 그 다음에 df에 before spray 값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개가 더 들어가는데요. alternative라는 게 들어갑니다. alternative. 자, 그리고 이 alternative라는 이 값에는 자, 어떤 옵션이 들어갈 수가 있냐면 첫 번째가 two-sided입니다. two-sided. sided. 그리고 두 번째가 less. 세 번째가 greater. 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값이 들어가는데요. 자, 이 세 개의 값이 각각 어떤 경우에 들어가느냐. 자, two-sided라는 것은 양측 검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양측 검정. 자, less는 왼쪽. 그리고 greater는 오른쪽을 나타냅니다. 자, 양측 왼쪽, 오른쪽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정규 분포의 분포를 보이는 데이터를 이렇게 그려보면 가설을 세우잖아요. 이렇게 세우면 정규 분포로 이렇게 데이터 정규 분포를 보일 거잖아요. 자, 이렇게 정규 분포를 보일 때 가설이 양측으로 검증할 때는 two-sided가 되는 거예요.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있을 때, 자, 이걸 양측 검증해야 될 때가 two-sided고요. 자, 왼쪽, 그리고 오른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 t-test REL 같은 경우, 이 가설 같은 경우는 after spray가 대립가설이잖아요. after spray가, 대립가설이 아니라 after spray가 그 약을 뿌리고 난 후잖아요. 그죠? 이 약을 뿌리고 난 후에요. 그래서 after spray가 before spray보다 alternative, 대립가설이 less가 되는 거죠. less. 자, 이게 전자잖아요. 전자가 후자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after spray가 before spray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t-test REL은 자,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after spray가 before spray보다 크다라고 하면 여기 greater가 들어가겠죠. 예,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우리가 이제 가설 세워놓은 게 보면 after spray와 before spray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after spray, before spray
그 값이 여기에 after spray, before spray 이렇게 동일하게 들어오신다 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값은 두 개의 값을 리턴하죠. stat하고 pval입니다. 그러니까 검정 통계량하고요. pvalue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은 어떻게 합니까? 소수 둘째까지 하라고 했잖아요. 반올림을. 그래서 자, 라운드 처리를 해주고요. 다시 stat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rint stat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4.89입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 교재를 보고 계시다면 교재에는 플러스 14.89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stats에 test rel 이렇게 되어 있고요. df에 before spray와 df에 after spray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alternative가 greater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건데요. 자, 요거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건데 요거를 수행하게 되면 한번 볼게요. 자, 요걸 수행해 보겠습니다. 아, 오류가 났네요. 네, 오타가 있었습니다. 아, 또 오류가 났네요. L이 빠졌네요. 네, 그러면 이제 14.89 이렇게 나옵니다. 아, 요게 지금 그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이게 위치를 바꿔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오표에 표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참조하시고요. 자, 이걸 수행하시면 마이너스 14.89 이렇게 나오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 위에 통계량에 대한 P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네, Pvel은 라운드 Pvel이고요. 자, 요거를 라운드 처리 넷째 자리까지 계산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라운드. 오늘은 오타가 좀 많이 나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자, 이 Pvel의 값을 기무가설 유의수준 0.05 하에서 가설 검정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리절트를 채택 이렇게 하나 해놓고요. if Pvel이 0.05보다 크면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rint result 하면 되는데 0.05보다가 크다는 걸 굳이 넣을 필요는 없죠. 자,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작으면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는 여기에다가 print result를 밑에다가 쓰면 되겠네요. 자, 요렇게 쓰고요. result의 값을 기각 요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 또한 값이 기각이 나옵니다. 기각이 0.05보다 작으면 기각. 네. 자,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요것도 책에는 채택으로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채택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기각이 맞겠습니다. 자, 우리가 3개의 문제를 봤습니다. 자, 단일표본 T검정, 독립표본 T검정, 쌍체표본 T검정을 3개를 봤죠. 자, 요 3개를 봤고요. 이 3개의 내용을 자,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반복해서 영상을 시청하시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